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구 최종 후보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2008년도 때 이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네. 지역구 출마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데 네. 남다른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소감을 좀 밝혀주신다면. 제 고향이 화성이고요. 2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출마를 했는데 사실은 뭐 낙선을 한 부분인 거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금 나와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선에서 제가 되게 해주신 우리 권리당원분들과 화성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경선 과정에서 또 경쟁자가 있었죠. 우리 같이 경선을 치른 조대현 후보, 그리고 경선은 치르지 못했지만 같이 또 예비후보로서 활동한 우리 조기석 후보님 계십니다. 두 분도 모두 열심히 하셨는데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이렇게 경선을 치르면서 또 본선이 남은 부분들이 있고요. 30며칠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그동안 화성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들을 좀 더 갈고 닦아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당원들의 조직이 양분된 양상을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그 더민주당의 그 슬로건이 원팀이라는 슬로건대로 네. 그 이끌어낼 자신이 있는지.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란 말을 되게도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가다가도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게 항상 이렇게 철학이나 노선이 담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특정 후보가 원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긴 했는데 원래 더불어민주당 당초에 이 슬로건이나 모토 자체가 사실은 함께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팀을 지금 지향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대현 후보나 조기석 후보가 다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또 여기 화성갑 지역이 사실은 저희 당이 아주 그냥 편안하거나 좋은 그런 뭐 지역은 아닌데 전 화성시장인 최인석 시장도 돕기로 해서 그분들이 모두가 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선거를 같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21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우리 그 선거구 획정에 네. 대해서 그 선거구를 네. 정했지 않습니까? 화성병 지역구인 병답이 이제 쪼개지셨지 않습니까? 네. 쪼개지는데 그 유불리를 떠나서 지역 분구에 대한 그 송 의원님의 그 의견과 정치적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봉담이 쪼개질까 아닐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담민들께서 이 선거구 분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나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원래대로 하면 선거구가 4개가 돼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한 읍에 나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결정난 부분인 거고요. 이게 또 21대 국회에만 한정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봉담 은민들께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열심히 또 성심성의껏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현안, 봉담과 관련된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과 관련된 말씀도 청취하고 저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열심히 모색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병지역하고 권칠승 의원과 그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들, 또 이 갑 지역에 있는 저랑 시도의원하고 같이 해서 협업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지금은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저희 두 의원과 해당되는 지방의원들이 또 많이 또 주민들께 찾아가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또 많이 마음으로 다가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갑의 최대 이슈이기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네. 최근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빌미로 여론 홍보전을 많이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즉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구나. 네. 아니면 뭐 최첨단 군공항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민간공항 건립 등 이런 문구들이 들어간 그 질문들이 일색이에요. 네. 예, 화성시 대응은 좀 미약하다는 지적이
좀 있고 여론 홍보전을 좀 적극 네, 추진해야 하지 네, 않을까라는 네, 목소리가 네, 나와요. 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홍보전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우선 이제 이 수원 군공항 이전 그 예비 이전 후보지로 나온 때가 2017년 2월인데요. 그 이후까지 아무런 행정 절차도 있지 않은 부분인 거고 또 법률적으로도 그 부분들이 20대 국회가 이제 끝나고 나면 사실은 폐기되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방어도 하고 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원의 경우에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대대적으로 피고 있다고 보고요. 또 화성과 수원의 관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두 지역의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 이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돼서는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수차례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게 또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또 약간 왜곡하거나 포장해서 또 이런 공세를 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토부 소관인데 국토부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선거의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조를 하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그 화공지구와 관련돼서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아주 소중한 것이죠. 이게 화성만의 자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의 아주 소중한 자원이어서 뭐 철새 도래지라든지 여러 가지 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를 위해서 또 습지 보존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또 더 크게는 세계적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국회 활동에 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국회 활동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하고 여성가족위원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 등에서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세 위원회 활동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했던 네. 위원회가 어디며 활발하게 활동한 그 이유가 있으면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4년 동안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네. 상임위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없는 비인기 상임위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택한 부분이 처음에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서 노동조합 활동을 여러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원 활동을 하면 노동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노동자나 이제 그런 분들을 대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동 관계되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좀 환경 부분에 좀 치중한 후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폐기물 문제나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뭐 페트병 문제나 환경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노동과 관련돼서는 먹고 사는 문제이고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여서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미래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환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법안 추진, 정책 추진 그런 부분을 좀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가 제일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이제 역임하시면서 화성갑 지역에 2018년도에 내오셨습니다. 네. 네. 그 내오셔서 이제 갑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셨는데, 네. 우리 화성갑 지역을 위해서 제일 잘했다고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네. 우선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대책위와 주민분들과 또 화성시와 더불어서 막아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많은 분들이 그런 움직임을 하다가 뭐 저는 2018년에 내려와서 합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긴 하고요. 다만 그 부분들이 힘을 더 보태서 이 부분들이 예비 이전 후보지가 철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좀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오랫동안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활정치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요. 또 260여 건에 해당되는 민원도 해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10년이나 15년이 지난 오랜 그런 수건 민원들도 좀 해결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아 정치란 이런 거라는 거를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치인이 저렇게 활동을 안 했는데 아 국회의원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분도 있고요. 가깝게 다가가면서 신뢰도 쌓고 또 제 스스로도 국회의원 3, 4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정치나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을 다니면서 아 이게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저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끝으로 화성갑 지역 그 유권자들에게 네. 뭐 인사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우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불편하시고 힘드실 텐데요. 다들 예방 잘 하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저희가 또 희망찬 국민이잖아요. 잘 손잡고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은 지금 막 개발 중인 지역인데요. 저희가 그만큼 민원도 많고 불편함도 많고 또 저희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할 역할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년 가까이 발로 뛰고 마음으로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뛰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지역이 발전되게끔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